저희가 어떤 수리적인 그런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 테고, 그럼 목표 달성 방법 기억. 반갑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화 긴 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신 영화 위타가의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진행해 볼 텐데요. 한 분씩 감독님, 배우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앉으신 위타가 전수원 감독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위타가 연출한 전소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타가에서 은영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긴밤에서 여자이 역을 맡은 장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남자에서 긴밤 남자. 네, 제일 뚱뚱한 사람 역할했던 노상현이라고 합니다. 긴밤 연출 김정민입니다. 제가 오늘 형 역할을 맡았던 김상원 배우님이 오신다고 잘못 전달을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그 여자 이 역할 1인가요? 이 역할 맡으신 그 배우님 성함 한 번만 다시. 장지훈 배우님. 네. 보험 수정을 하고. 자, 오늘 감자 마지막으로 보신 긴 밤은 저희 2년 전에 그 작은 영화 영화제 콜드 썸머라고 스릴러 영화 기획전을 했을 때, 오늘 오신 이제 김정인 감독님 그리고 노상현 배우님을 모시고 또 감자를 상영을 했었어요. 두 번째 이제 참석이시고, 그리고 또 전세원 감독님께서는 또 작년 초에 이제 한국영화 아카데미 37기 졸업영화제로 영화의 전당에 위타가 상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관객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가울 것 같은데요. 오늘 먼저 두 감독님께 각 영화를 연출하게 된 계기 여쭤보고요. 또 관객들께 많은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긴밤 연출하신 김정민 감독님,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형제에 대한 이제 소재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 이끌려서 영화 시나리오로 발전시키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여기 이 두 배우분하고 공동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업실을 구하려고 작업실로 구한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와 봤는데 반지하기도 하고 집도 우중충하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돈 주고 이제 작업실 쓰는 거니까 기념으로 영화 하나 찍자 라는 얘기는 했었고요. 그때 그래 놓고 이제 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로만 영화를 찍으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촬영부터 다른 것도 제가 다 하고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했을 때 좀 공포영화라는 장르를 쓴다고 한다면 일단 공간이 너무 공포영화스럽게 좋았고요.
그런 식으로 영화에서 되게 최소한의 요소를 썼을 때 호러가 가장 효과적인 장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그런 걸 했었고, 아 그리고 제가 밤을 거기서 조금 몇 번 새면서 아무래도 거의 귀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소재를 이렇게 찾아보던 와중에 제가 어쨌든 계속해서 관심 가졌었던 거, 그 소재나 아니면 그 전에 실습으로 이야기를 썼던 것들이 어떤 뭐 가족에 대한 것들, 그리고 관계나 그리고 관심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 뭐 소외받는 아이들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원래는 드라마였어요. 원래는 이런 장르적인 영화가 아니라 그냥 나타내려고 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애를 자꾸만 어떤 피해자, 막 소외된 사람으로 그냥 불쌍하게만 되게 편협하게 그리는 거를 제가 느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 아이의 솔직한 욕망을 좀 귀 기울여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좀 이야기가 이상하게 변질되면서 이렇게 공포라는 장르로 가게 되었습니다. 캐릭터를 이제 발전시키는 와중에 또 마냥 뭐 약자로만 그리기보다는 또 이제 위타가로서 그 캐릭터가 또 어떤 욕망을 가질지, 어떤 이야기를 또 가질지를 좀 많이 고심을 하신 것 같아요. 관객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여러분? 네, 뒤에 앉으신 가방 입으신 분. 일단 작품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그다음에 배우 입장에서 전라 노출이 대신 나왔는데 부담은 없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하나 정정해 드리자면 김시훈 배우님이시고 저는 김정민입니다. 노출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쨌든 그 영이 보이는, 귀신이 보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귀신의 그 원래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기 위해서는 가장 적나라하고 드러내놓고 이제 있는 그 몸 자체에 한가운데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사실 가장 영화 자체에서 볼거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볼거리란 느낌의 그 느낌을 어쨌든 한다면 조금 육체적인 것들일 텐데, 그것들이 전시가 된 상황에서 이제 귀신이 나왔을 때 가장 좀 극단적으로 이제 정반대에 있는 이미지들이니까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그 귀신 자체도 대놓고 드러냈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있었는지는 다시 돌이켜보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연쇄살인마라는 거 자체도 조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특히 육신이라는 그 헐벗은 적나라한 그런 것들이 조금 베이스로 강력한 이미지로 깔려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원래 보이지 않는 그 혼이 지나다니는 것들이 조금 더 효과적인 이미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사실 다 찍고 나서 저희끼리 만든 이야기고요. 그 나머지 이야기는 배우님이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거 아니었어요? 귀신 설정이 일단 있었고, 호러를 만들자 그래서 귀신 설정이 있었고, 그리고 신업이 이제 살인마랑 이제 귀신까지 등장해서 이렇게 만들자까지 있었는데, 제가 귀신을 하면 이제 되게 웃긴 상황이 돼버릴 테니 이제 지훈 배우가 그 귀신을 하기로 했고, 그 당시에 또 제가 그 외국 영화들 중에 좀 센 영화들에 좀 꽂혀 있었어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보고 있다가 찍기 전전날 정도에, 그럼 이렇게 갈 거면 그냥 내가 다 까야 되지 않겠냐, 장르도 이렇게 올라왔고 귀신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정말 악당 역할 중에 악당인데 악역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영화에 더 효과적이겠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로 이렇게 싸우는 건데 너무 더럽지 않겠냐? 근데 뭐 거기까지 어쩔 수 없는 또 그 몸이니까 네, 그냥 흔쾌히 예, 갈 거면 끝까지 가보자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 배우, 그러니까 장지훈 배우님께서 그 집에서 희생된 여자 유령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장을 하고 또 가발을 쓰고 여자 옷을 입은 이 캐릭터가 처음에는 조금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서 배우님께 저는 이렇게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렇게 연출하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혹시 배우님께서, 장지훈 배우님께서 다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이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읽어봤어요. 근데 약간 어떤 남자가 가진 신체의 특징이 있고 또 여자가 가진 신체의 특징이 있는데 좀 남자 형제들이 이제 극단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자 귀신 자체도 뭔가 일반적인 것보다 그냥 이게 뭐 갑자기 놀래키거나 이런 어떤 효과를 많이 배제하는 대신에 굉장히 어떤 느린 동작으로 이 귀신이 이 공간을 배회하면서 뭔가 좀 찝찝하고 기분 나쁜 느낌을 좀 전달을 해줘야 낯설은 된다고 좀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 귀신 역할을 한번 맡았을 때 그 어떤 이질감 보여주는 모습에서 누가 봐도 체격이 남자고 어떤 그런 모습이 남자인데 왜 저러고 다닐까라는 어떤 그런 좀 약간 친절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뭔가 영화에 좀 잘 어우러질 거라는 좀 얘기를 나눠서 가지고 일단 제가 여자 귀신 역할을 하게 됐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갑자기 등장해서 갑자기 빠진 것보다 오히려 반대의 좀 끝단으로 한번 가보자. 굉장히 기괴한 모습으로 좀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자세로 느릿느릿 뭔가 얘네들을 그냥 관찰하면서 돌아다니는 어떠한 행위를 맨 마지막에는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제 만약 귀신이 있다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약간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좀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 공간 영화에서 은영이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 도망을 가잖아요. 오빠 쪽에서 뭔가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에 충분히 마지막 장면 정도의 공포감을 느낄 만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은영이가 그 전까지는 계속 도망을 가지 않고 그 마지막에만 도망을 갔는지 저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영화 어쨌든 평범한 그런 아이는 아니잖아요. 조금 영악한 면이 있고 이미 보육원에서 좀 많은 일들을 겪은 전사가 있기 때문에 좀 머리를 좀 자기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머니가 좀 이상한 성격으로 등장을 하는데도 보통 아이들이면 그냥 이 사람 이상하다,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은영이는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보금자리를 마련을 하려는 그런 걸로 이제 자기한테 맞게 자기의 이해관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 보금자리와 가족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책임이 따른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은주 행세를 하려고 그 어머니 광기에 자기가 대응을 했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은영이라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은주로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께서 너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가 너는 여기서 계속 은주로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거기서 자기가 도망을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로 일단 감정론을 잡아봤습니다. 저는 좀 아이답지 않아서 묘한 불편감을 자아내는데요. 고아원에서 이제 자랐고 그리고
원장은 아이들을 약을 먹여서 통제를 하는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보호자에게 아이를 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옥 같은 고원을 이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더 컸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면 이어서 그 박시은 배우님께 또 이런 은영 캐릭터를 시나리오상에서 처음 만났을 때 또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자신과 또 매우 다른 환경에 겪어본 적 없는 그런 캐릭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시은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또 은영화시키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시나리오를 딱 봤을 때 뭔가 약간 그 시나리오 속에 빨려 들어가서 술술 읽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모든 정신이 그 대본에 집중돼서 한시도 집중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읽었던 것 같고요. 되게 첫 시나리오가 되게 재밌어서 이 작품 꼭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처음에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은영이라는 캐릭터가 솔직히 되게 앞뒤가 다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은영이의 모습과 이 은주 행세를 하는 이 가정에서의 은영이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되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도를 해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어서 은영이를 좀 더 이렇게 좋은 캐릭터로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죽음을 이야기할 때조차도 굉장히 무덤덤합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인간적이지 않고 좀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오히려 저는 연민의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그런 것도 좀 좋은 설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배우님들은 시나리오 속의 이제 캐릭터를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리고 연기할 때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노출을 하겠다고 한 것도 그랬고 되게 좀 쓰고 그냥 라면 먹고 그냥 물 마시고 하면 상관은 없었는데 그 뒤에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이제 다 범죄에 관련된 안 좋은 일들이라 이 형제는 특히 이제 형은 육체적으로 하반신이 마비였고 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는 좀 결핍이 있는 그래서 좀 지능도 좀 낮아 보이고 그렇게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습도 보이는데 이런 설정은 또 어떻게 만드신 건지. 제가 알기로는 강박까지는 아니고 그냥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나 그렇게 기억하고 아니고 나 그렇게 기억하고 네, 뭐 어느 정도 감각도 있었을 것 같고 그냥 그 장소나 촬영이나 이미지 자체가 좀 되게 딱 붙어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되게 정형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신발 같은 것도 어지러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집 자체가 더럽고 되게 지저분하긴 한데 자세히 보면 이제 막 컵라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조금 계속 그 틀에 박히게 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것들 그저 알록달록하고 막 난리가 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다른 GV를 봤는데 그 문 색깔이 다른 게 주인집 할머님의 그 인테리어 그대로라고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도한 그런 기술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삑삑 소리가 처음엔 저는 이 칼을 이렇게 의도하는 그런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규칙적이지 않고 매 순간 이렇게 그래서 저게
어떤 의도로 그런 사운드를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저도 그건 처음에 약간 그 계속 느닷없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소리들이 아무런 규칙도 없이 조금씩 내 신경을 긁어준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귀신이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이랑 비슷하게 조금 또 다른 불쾌함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계속 눈에 보이는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또 소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무슨 소리가 나올지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게 공포의 어떤 핵심 요소라고 했을 때 모든 걸 이제 예측 가능한 걸로 깔았을 때 이것은 이제 공포보다는 불쾌함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시끄러운 효과음으로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가 들릴지는 알고 있는데 약간의 예측 불가능성을 더해가지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것들이 조금 받아들이는 감각 이면에 이거를 긁고 있으면 이 영화 자체가 공포라기보다는 사실 되게 불쾌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오감을 끌고 드는 것으로 설정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질문? 보면서 이게 공포 영화일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하면서 봤는데 중간중간 저도 모르게 피식 이렇게 귀신이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다닌다거나 그런, 그러니까 무서움을 추구하시는 그 중간중간에 그런 요소를 넣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웃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 보면서 그 배우 뒤에서 엄청 웃었거든요. 저희 다시 보니까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이게 웃는 것도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두 개가 조금 그 불균질하게 좀 조합이 된다 그러면 좀 그냥 무서운 거라는 게 누군가가 보면 또 웃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포 영화를 보는 것도 사실 저희는 객석에서 편하게 보면서 이제 이 스크린 안의 대상을 마음 편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상황 자체가 좀 웃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서운 영화를 이거 만든 이후로는 무서운 영화를 보면서 또 되게 웃기다고 생각되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웃긴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러면서 그냥 그 두 개의 감각은 되게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막 계산하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보고 나니까 저도 오늘 많이 웃었습니다. 그 이제 귀신 캐릭터가 사실 좀 애잔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방인 위타가에서 그 김시은 배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연기를 봤는데 이제 완전 은영이 자체를 연기할 때는 이제 완전히 경계를 하면서 막 아줌마 하면서 목소리를 낮게 까시고 그리고 또 은주를 연기하려는 은영이한테선 이제 막 일부러 막 가식을 섞으시면서 그렇게 완전히 상반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신 게 저는 기억에 남았는데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게 겹쳐서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많이 소름이 돋았거든요. 라고 하는 은영이는 약간의 차이를 두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차이를 내야 할지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일단 연기 잘 원래 은영이의 모습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 은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엄마와 아빠의 말에 뭔가 체념을 한 듯한 느낌과 나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뭐랄까
아무튼 그런 마음이 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연기를 했는데 아닌가요, 감독님? 부모님께,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면 그렇죠. 그 비탁 가정에서 그리고 뭐 감금하고 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하잖아요. 은영이가 아마도 좀 단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는 캐릭터. 그리고 도연 그래서인지 그 도연과 원필 부부를 어떤 자기 보호자로 느끼고 혹은 뭐 진심으로 애정을 뭔가 느낀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보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은영 캐릭터도 은영이지만 저는 그 아이를 잃은 그 엄마인 도연에게 조금 2번, 3번 볼 때 많이 마음이 가더라고요. 신경증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녀를 잃고 나서 더 심해지고 상실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캐릭터인데요. 유일하게 그 중에서 이 이타가 영화에서 유일하게 동정과 연민이 가지 않는 인물은 바로 아빠입니다. 그 아내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또 부드러운 듯 하면서 지배적이고요. 강압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원필 캐릭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아내와 은영이의 전사 조금 더 덧붙여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원필을 제일 뭔가 흑막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일 별로고 막. 근데 저는 3명한테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그 위치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같이 느껴졌거든요. 원필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사실은 은영에게 뭐 잘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딸을 사랑했던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와이프를 위해서 어떤 이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안정은 좀 관객분들이 좀 모호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원필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그런 좀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네, 일단 원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원필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연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가 그러니까 아까 그 시은 배우님이랑도 말씀을 계속 나눌 때 보통은 조금 더 이 표면적인 것보다 그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아까 질문도 해주셨던 것처럼 도망갈 오히려 그리고 그 자기의 보금자리와 어쨌든 얘는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보여지는 가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아이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은영이도 그렇고 환영하고 은영이도 입장에서 환영하고 한참을 늘리다가 약을 먹고 나서 거울에 비친 모습이 온주로 보일 만큼 좀 환영을 느낀다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오히려 약이 좀 환영에 대해서 좀 더 증세를 키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뭐 약을 저도 흑막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또 아버지 약을 먹고도 오히려 더 두 가족들이 좀 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혹시 그 약이 어떤 약이고 설정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많이 먹는 그런 류의 정신과 약을 먹었다고 생각을 했고 은영 같은 경우는 그 리탈린이라는 약인데 그 약이 이제 그 예전에도 한번 그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던 약이에요. 보육원 원장이 실제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원래 아이들은 산만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지를 하려고 그걸 먹여서 아이들이 이제 좀 몽롱하고 좀 자기 주장이 약하고 약간 이렇게 만들었던 걸로 조금 실제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보고서는 좀
이런 것도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보고서는 그 약의 이제 증상을 보니까 그 환각, 화청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육원에서 오면서 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 약을 끊었는데 일단 어떤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적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약을 끊은 부작용도 있겠거니와 근데 그거랑 더불어 이 아이가 처음 어떤 울타리에 들어가는 걸 처음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불안감, 공포심 같은 것도 다 작용을 해서 이런 식의 어떤 환각을 보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필이 이제 마지막에 다시 약을 줬을 때 그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정확한 의학적 지식이 알지 모르겠지만 약을 먹었다 끊었다 하면은 그 부작용이 더 심해지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보육원 아이 이제 촬영하시면서 이제 촬영 장소에서 뭐 냉기도 느끼시고 뭐 귀신이 있다라고 되게 생각도 하신다고 하는데 뭐 이따가 팀 혹시 그런 게 없으셨는지 그 일단 그 배우님께 질문드릴게 그 은주 엄마 역할 맡으신 분이 연기가 굉장히 좀 강렬하셨거든요. 관객 입장에서 보기에도 좀 움찔움찔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꽤 있었는데 직접 이제 얼굴 맞대고 연기하신 분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연기 어떤 합이라든지 뭐 이렇게 마주하시면서 연기하실 때 느낌 어떠셨나요? 좀 더 실감나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연기를 슛이 들어가시면 얼굴이 싹 바뀌셔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저는 바로 앞에서 마주보고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도 되게 소름 돋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공포스러워하는 얼굴이 이제 진심이었던 네, 좀 더 자연스럽게 네, 연기를 할 수 리얼하죠.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요. 막 의논을 하세요. 같이 뭐 이거는 이렇게 할까? 막 이러시면서 계속 의논하셔서 아마 그 인간적인 친밀감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너무 공포스럽지는 괜찮았던 것 같고 저는 아까 김밤 팀이 느꼈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공포 영화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되게 슬픈 영화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맨 앞에 앉으신 생각이 그러면 은영이가 첫 번째로 입양한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아이들은 맞지 않았고 이 아이는 맞아서 어쩌면 그 보육원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왔다 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나리오를 쓰셨는지. 사실 그거를 이제 저희 학교에서 졸업영화로 발전시킬 때 몇 차례 이제 결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는 귀신이 복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인 형을 유일하게 돌봐줬던 이제 동생이 미끄러져 죽게 만드는 게 이제 귀신이고 그리고 뒤이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형을 반대로 죽지 못하게 만들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기 힘든 형 그리고 동생이 죽고 난 뒤에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지 짐작이 조금 되긴 하는데요. 감독님은 이런 이제 상반된 캐릭터의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장지훈 배우님께서는 캐릭터의 결말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 준비할 때쯤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두 남자 페어였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피해자가 거기도 반지하였는데 밖으로 나오면 잡힐 것 같아갖고 그 건물 2층인가 올라가서 신발장 뒤에 숨었는데
그 신발장에 어깨 도끼 스티커가 있었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래갖고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뒤에 막 뭐 네티즌 수사들이 수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본 결과 지금 저 둘 같은 페어일 수 있다. 그래서 한 명이 휠체어를 타고 다녔나?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갖고 참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남자 콤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둘이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 자체도 좀 소름 끼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둘한테 적법한 이제 그 벌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양식적이고 너무 도식적이긴 한데 그냥 어차피 이 영화 자체가 되게 도식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찰나에 나오겠지만 뭔가 소리를 지르는 듯한 하면서 끝나는 것과 그냥 무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 좀 여러 컨셉으로 그걸 담았는데 그 현장에서 뭐 그런 얘기를 좀 감독님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복수를 한다고 해갖고 이건 통쾌한 것도 아니고 뭔가 어디서 그 이제 목숨을 잃은 그런 그 영혼이 소리를 쳐도 들리지도 않고 어떤 그러니까 말로 정확히 좀 표현을 제가 못하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담으면 좋을 것 같다. 이 마지막 장면에선 그래도 뭔가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 두 명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뭔가 해소가 그래도 작은 어떤 해소를 좀 관객분들한테는 좀 전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으로 또 그런 장면을 담았는데 또 그 장면을 써주셔가지고 완성된 영화를 보면서 아, 이렇게 마무리 지었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네요. 듣고 보니 소리가 그 앞서 보셨던 긴밤 같은 경우에는 위타가와 그리고 이방인과는 다르게 대사가 한참이 없어서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들 자체에서 활용을 하는 거에서 뭔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너무 원칙적으로 간다 그러면 되게 빡빡해 보이니까 그래서 무성 영화인가 정말 무언극인가 싶을 때쯤 대사하는 것도 나오고 실내에서만 하나 싶을 때쯤 밖에 한번 열어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어떤 특정한 컨셉에 좀 영화가 안 갇히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중간중간 넣었던 것 같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예, 어쨌든 정보들을 최소화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요소가 최소한일 때 나올 수 있는 뭐 호러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요소들을 최소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희 혹시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나요? 5분? 10분? 처음에 여자를 데려올 때는 납치하듯이 칼로 위협하며 데려오는데 1년 후에는 아예 그쪽에 약간 마사지사 종사하는 그 여성분에게 처음부터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대업까지 나누는데 이게 그 동생이 1년 동안 해오면서 이게 자기가 대담해진 건지 그걸 설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리고 그 시간이 바뀌면서 외부에서 누구를 끌고 들어오던 그 동선이 이제는 얘네 둘이 여기 거의 같이 지방령처럼 박혀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이 뭐 타의적이긴 하지만 알아서 걸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바뀌었을 때 조금 더 이 두 덩어리들이 주는 압박감이라든지 그게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방식은 두 번째에서는 알아서 들어오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캐스팅에 대한 질문을 하나 좀 걱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하면 또 시은 배우님은 초등학생이셨던 걸로 들었는데 시은 배우님이 어떤 점이 은영과 좀 맞다고 느꼈고 어떤 부분에 이끌려서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연기를 은영 배우랑 그 엄마 역할 도연 배우 이렇게 한 팀씩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어머님 역할 했던 분은 지금 현장 배우님은 아니신데, 근데 그때 그 같이 했던 분도 에너지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혀 안 밀리는 거예요. 전혀 안 밀리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때 당시 시은 배우님이 초등학생인지 몰라가지고 원래는 담배를 피는 씬이 있었어요. 물론 원래 금연초를 하려고 하긴 했었지만, 근데 그거를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이 분께서 너무 맛있게 피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 사람은, 저 배우님은 뭘 해도 잘 하시겠다 싶어가지고 그 어떤 그 이글거리는 눈에 매료돼서 캐스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김시은 배우님 경력이 여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 좀 그 드라마 여러 편 여러분들 들으면 다 아실 만한 그런 작품에 또 출연을 했고 좀 놀라웠던 게 그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는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금모래 초등학교 정규회장 출신이시고 그래서 이분은 뭔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데 학교 생활도 그래서 뭐 갓생 산다 요즘 이런 얘기하는 그래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게 어떤 점에서 좀 힘들기도 할 것 같은데 뭐 학교 생활과 학생으로서의 본업과 그리고 배우로서의 혹은 또 광고 모델로서의 이런 커리어라고 할까요? 직업, 어린 나이에 직업을 가지게 되신 거잖아요. 어떠신가요? 솔직히 연기 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한지 몇 년 됐지만 한 번도 학교 생활과 병행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어 이거 안 할래 이렇게 느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 생활에서 그런 반장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학교 생활과 연기 활동 저에게는 너무나도 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서 그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 김정민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놀라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긴밤 연출하신 김정민 감독님께 좀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전작인 감자로 이정센 단편 영화제를 비롯해서는 단편을 만드셨더라고요.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영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제 해왔던 창작 영화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몬티베이의 삶과 죽음은 CJ 문화재단 스토리업이라는 좋은 프로그램. 자금을 굉장히 많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되게 재밌어하실 거예요. 당첨이 되어서 봉태규 선배가 주연을 하셨고요. 두 분도 같이 나오시고요. 재밌습니다. 어디 영화제 가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다른 부산에서도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홍성수 영화를 찍기로 했다라는 단편이 공개되어 있고요. 네이버 시리즈원에서 감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댑테이션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세환 감독님께 마지막 질문, 마지막은 아니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습작으로 만드신 잠소리 그리고 마이 스위트 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스릴러물입니다. 그 한 가정에 이제 침투한 여고생 이야기예요. 가장 인간이 좀 편안함을 느껴야 할 순간, 잠을 자는 순간, 그리고 그런 집이라는 공간을 소재로 삼고 이걸 이제 뒤틀어서 공포스럽게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작품들 같습니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장르 영화의 매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이제 연출자로서 첫 발을 내디드신 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출자가 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그 장르의 매력이라고 하시면 그 이런 호러 장르를 쓰지 아니면 네, 감독님께서 이제 실습작 2편과 마지막 이제 이 작품 위타가까지 어떤 점에 매료되어서 드라마 아까 말씀하셨는데 드라마가 아닌 이제 네. 사실 저도 제가 그 아카데미 입학하면서 호러 장르 3개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제가 드라마 작가가 될 줄 드라마만 찍는 감독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연출하는 데 있어서 그냥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장르 영화를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취향이 아무래도 미스터리 쪽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익숙한 것들을 쫓다가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사실 이거는 제 반성하는 요인도 있었거든요.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근데 뭔가 제가 좋아하고 좀 저에게 익숙한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장르의 영화를 계속 찍었던 것 같고 어떤 연출이 되고 싶은가 좀 너무 큰 질문이긴 한데 그냥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사람을 조금 더 잘 아는 연출이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무리되는 창작자들을 응원하고 또 일반 관객과 창작자들을 좀 더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감독님 그리고 세 배우님께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꿈을 응원하는 다들 계신 분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꿈을 응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이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 분씩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니면은 뭐 네. 감독님 칸 영화제 가는 거. 아니 사실 이 긴밤 덕분인지는 몰라도 최근에 저기 OTT몰에서 옴니버스 하나 공포를 또 찍었거든요. 제가 공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한번 좀 힘들었는데 네. 이런저런 소소한 기회들이 계속 뭔가 있긴 있어서 그런 거나 안 끊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OTT의 제목이 어떻게 있는지 나중에 나오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엊그제 끝나고 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배우님. 네, 그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얼마 전에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제가 재밌어하는 작품들 제가 출연하면서 제가 좀 나중에 고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제가 어떤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내갔으면 좋겠다. 꾸준히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이런저런 작품들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뭐 이제 최근에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사람들 또 같은 생각을 하는 또 작업자분들을 또 만나고
계속 작업을 하면서 그냥 계속 제가 좋아하는 연기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소소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은 배우님. 일단 제가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는 이런 배우가 돼야겠다 이렇게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연기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연기를 평생 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계속 찍는 거가 꿈인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두분 혹시